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6일 캐파 뉴스입니다. 오늘 주요 뉴스 헬라인 전해드립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7,400억 달러 규모 인플레 감축법에 서명했습니다. 대기업 증세와 의료보험 수혜 확대 등의 대규모 예산이 지출됩니다. 하지만 전기차 7,500달러 세금 공제 대상에서 중국산 배터리가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산 전기차도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어 네바다와 애리조나주의 단수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남가주 지역은 9월 6일부터 강력한 절수 지침이 시행됩니다. LA 카운티 조지 가스콘 검사장이 두 번째 리콜 시도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주민 투표에 필요한 유효 서명 부족으로 리콜 청원이 기각됐습니다. 10월부터 경증과 증증, 청각 장애를 위한 보청기가 처방전 없이도 판매됩니다. 질 바이든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밀접 접촉자인 바이든 대통령은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미 주요 항공사들이 잇따라 초음속 여객기 성구매에 나서고 있어 초음속 여객기 시대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월드 시리즈가 10월 29일로 확정됐습니다. 이상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 헬라인들입니다. 8월 16일 화요일 캐파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let's go. The pandemic hit all of us hard. We could use a fresh start. If you've missed mortgage payments during COVID, California Mortgage Relief can help save your home. Find out if you qualify today. camortgagerelief.org. 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7,400억 달러 규모의 인플레 감축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공화당 상원 의원 전원이 반대해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 행사로 가까스로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지난 12일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세금 공제 대상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산 전기차는 세금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현대 기아차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의료보장 확충, 대기업 증세, 기후변화 대응 등을 골자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서명식 연설에서 국가는 변화될 수 있다.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며 법안 통과와 서명에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 법은 4,400억 달러 규모의 정책 집행과 3천억 달러의 재정 적자 감축으로 구성된 총 7,400억 달러 지출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했던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지출액 예산안이 축소된 패키지로 부활한 형식으로 기후변화와 의료보장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 예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중고차에 최대 4,000달러, 신차에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관심입니다. 하지만 중국산 광물과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는 혜택 대상에서 배제했습니다. 미국에서 생산되고 일정 비율 이상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만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 전기차를 전량 생산하는 현대기아차는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법안은 코로나 팬데믹 유행 기간에 제공한 의료보험 보조금을 3년 연장하는 안도 담겼습니다. 재원은 대기업 증세와 징수 강화를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법은 상원 표결에서 50대 50의 가부 동수를 기록했지만 상원 의장인 해리스 부통령이 게스팅 보트 행사로 상원을 통과했고 지난 10일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 가결됐습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남서부 지역에 수자원 당국이 단수 조치를 예고하고 나서 콜로라도 강에서 수자원을 공급받는 애리조나와 네바다 주민들은 물 걱정이 태산입니다. 남가주 지역도 오는 9월 6일부터 강력한 절수 지침이 시행됩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콜로라도 강이 바닥을 보이고 있어 수자원 당국이 오늘 네바다주와 애리조나주의 단수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콜로라도 강은 캘리포니아 등 서부 7개 주 주민 4천만 명에게 식수와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젖줄입니다. 이들 7개 주는 지난 2019년 콜로라도 강 유역의 호수인 미드호 최저 수위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 단수 조치를 합의한 바 있습니다. 미드호 수위는 지난 몇 년 동안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22년째 이어지는 가뭄과 작물 남용 등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캘리포니아 등 콜로라도 강 유역의 주정부들은 이미 최소 15%의 절수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남가주 지역도 9월부터 강력한 절수 조치가 시행됩니다. 메트로폴리탄 수자원국은 9월 6일부터 20일까지 15일간 야외에서 잔디나 마당 청소 등을 위한 물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되는 지역은 중부 지구의 베벌리 힐즈, 버뱅크, 글렌데일, 롱비치, 파사디나, 샌프르난도 밸리, 토렌스, 그리고 푸틸 지구와 벨리 지구 웨스턴 지구 일부 지역 주민 약 400만 가구가 이 절수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수자 원국은 콜로라도 강에서 남가주로 제공되는 물 공급 파이프라인이 보수 공사가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에는 야외 물 주기가 금지되고 잔디 물 주기 스프링클러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카플런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무보석금 제도와 떼강도 석방 등의 파격적인 조치로 일부 시민단체들로부터 리콜 요구를 받아왔던 조지 게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이 두 번째 리콜 시도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지 게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이 두 번째 리콜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게스콘 검사장의 리콜을 추진한 단체 측은 마감일까지 총 71만 5,833명의 서명을 LA 선거관리국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선거관리국 측에 어제 제출된 서명을 확인한 결과 무효 서명이 무려 19만 5천여 건에 달해 리콜 주민투표에 필요한 56만 6,857명 서명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4만 6,807명의 서명이 부족해 리콜 주민투표 청원은 기각된 것입니다. 무효 처리된 서명에는 유권자 미등록자가 8만 8,464명에 달했고 중복 서명자도 4만 3천여 명이나 됐습니다. 게스콘 검사장 리콜을 추진한 단체는 리콜 선거에 충분한 서명을 모았다고 자신했지만 세부적으로는 불필요한 서명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리콜 캠페인 단체 측은 서명자 명부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게스콘 검사장은 취임 후 범죄가 급격하게 늘었다고 주장하는 보수 성향 단체들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취임 직후 무보석금제 도입, 범죄 형량 강화 거부, 교도소 수감자 감소를 목표로 한 무분별한 석방 등으로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게스콘 검사장은 리콜 청원이 무산되자 주민 대다수는 나의 정책을 지지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한인타운 인근 올림픽가와 라브레아 교차로에 있는 7-Eleven 매장에서 한 여성 고객이 난동을 부리다 체포됐습니다. 매장에 불을 질러 이 매장은 모두 불에 탔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타운 인근 세븐일레븐 매장에서 한 여성이 매장에 불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여성은 어젯밤 9시 30분경 한인타운 인근 올림픽 블러바드와 라브레아 애비뉴 교차로의 세븐일레븐 매장 안에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문 안쪽에 바리게이트를 치고 흉기를 든 채 경찰과 대치하던 이 여성은 매장 안에서 불을 질러 이 매장은 결국은 완전히 소실됐습니다. 다행히 업소 직원들은 대피해 인명피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CBS 방송에 따르면 이 여성이 난동을 부린 것은 세븐일레븐 직원과의 언쟁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쟁을 벌이던 이 여성은 갑자기 일부 옷을 벗은 채 유리창을 깨고 물건들을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으며 매장 문을 잠근 채 물건들로 바리게이트를 만든 뒤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는 이 매장으로 진입해 화재를 진압했으며 경찰은 이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경찰 대치 과정에서 이 여성이 불을 저질러 매장 밖으로 큰 물길이 새어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처방전이 반드시 있어야 구입할 수 있는 보청기를 오는 10월부터는 처방전 없이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경증과 중증, 난청자용 보청기가 대상입니다. 세라피아 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이제 보청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오는 10월부터 처방전 없이도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일부 보청기를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FDA는 이를 위해 보청기 가운데 병원 처방이나 특별한 검사 없이 구매가 가능한 항목을 신설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처방전 없이 구입이 가능한 보청기는 경증에서 중증의 청력 손실에 대응하기 위한 제품들입니다. 하지만 고도 난청용 보청기 구매를 위해서는 여전히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FDA의 이번 조치로 약 3천만 정도가 혜택을 입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FDA의 추산에 따르면 경증 난청으로 보청기가 필요한데도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미국인은 약 2,400만 명에 달합니다. 보청기 구매에는 현재 $5,000 이상이 소요되지만 보험 커버가 제한돼 많은 미국인들이 보청기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로 미국 가정이 한 쌍의 보청기를 구매하는 데 $3,000가량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며 미국 국민이 건강과 웰빙을 개선하기 위해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Kaplan News, 세라피아 기자입니다. 네, 두 차례나 코로나에 감염된 바이든 대통령에 이어 이번에는 질 바이든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백악관은 오늘 질 바이든 여사가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여사는 가벼운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팩슬로비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휴가 중인 바이든 여사는 향후 2차례 연속 음성 판정이 나올 때까지 이 지역에서 머물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초음속 여객기 20대를 구입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난해 유나이티드 항공 이어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초음속 여객기 선구매에 나서 콩코드가 2003년 운행을 중단한 이후 다시 초음속 여객기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주요 항공사들이 잇따라 초음속 여객기 구매에 나서고 있어 초음속 여객기 시대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오늘 붐 슈퍼소닉사가 개발 중인 초음속 항공기 오버추어를 20대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아메리칸 항공은 오버추어 항공기 40대를 추가 구매할 수 있는 옵션도 확보했습니다. 미 주요 항공사가 오버추어 초음속 항공기를 선구매한 것은 지난해 6월 유나이티드 항공에 이어 아메리칸 항공이 두 번째입니다. 당시 유나이티드 항공은 오버추어 15대를 주문했습니다. 마하 1.7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오버추어는 뉴욕에서 영국 런던까지 3시간 반, 시애틀에서 도쿄까지 6시간 만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붐 슈퍼소닉사의 블레이크 숄 CEO는 탑승객들은 더 빠르고 편리한 비행을 원한다면서 자사 초음속 항공기를 통해 비행시간이 현재의 절반 정도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버추어 개발이 끝나고 실제 여객 노선에 투입되면 지난 2003년 10월 운항을 종료한 콩코드 이후 20여 년 만에 초음속 항공여행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는 2029년 운행될 것으로 보이는 초음속 여객기 오버추어의 운임은 과거 비싼 가격으로 막을 내린 콩코드와 달리 뉴욕, 런던 노선의 경우 $4,000에서 $5,000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카플란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올해 메이저리그의 가을 야구가 10월 7일 시작됩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양대 리그 12개 팀이 참가하는 가을 야구 일정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포스시즌 참가팀은 10개 팀에서 12개로 늘었습니다. 각 리그 지구 우승 3개 팀 중 승률 1, 2위 팀은 각각 1, 2번 시드를 받고 디비전 시리즈에 직행합니다. 나머지 1개 팀과 지구 우승 3개 팀은 제외한 팀 중 리그에서 승률이 높은 3개 팀 등 4개 팀이 시드 3번에서 6번을 받아 와일드카드 시리즈를 먼저 벌이는 식으로 포스시즌 제도가 병용됐습니다. 아메리칸 리그, 내셔널 리그 와일드카드 시리즈는 10월 7일부터 9일까지 열리고 디비전 시리즈는 11월부터 17일까지 이어집니다. 챔피언십 시리즈는 10월 18일부터 26일에 열리고 대망의 월 시리즈는 10월 28일부터 시작됩니다. 네, 여러분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등 SNS 하시나요? 무려 6,700만 명에 달하는 팔로워가 있는 엄청난 빅 인플루엔서가 SNS 포기를 선언해 화제입니다. 영화 스파이더맨의 톰 홀랜드 이야기입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지 제니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무려 6,700만 명에 달하는 영화 스파이더맨의 배우 톰 홀랜드가 SNS 중단을 선언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화 스파이더맨으로 유명한 톰 홀랜드는 지난 14일에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해 SNS를 중단한다고 선언하고 앱을 삭제했습니다. 홀랜드는 14일에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3분가량의 동영상과 함께 올린 글에서 인스타그램과 트위터는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압도적이어서 정신 건강을 위해 SNS 활동을 쉬겠다고 말했습니다. 홀랜드는 나는 SNS에 사로잡혔고 온라인에서는 나와 관련된 글을 읽을 때마다 정신 건강이 더 나빠졌다며 SNS 앱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홀랜드는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6,774만 명, 트위터 팔로워 742만 명에 달하는 빅 인플루언서 중 한 명입니다. 이번 글을 올리기 전에도 한동안 SNS 활동을 하지 않았던 홀랜드는 지난 7월 2일 인스타그램에 2월 트위터에 글을 올린 뒤 SNS 활동을 하지 않다가 이날 중단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홀랜드는 또 마지막이 된 이날 글에서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를 돕는 단체 스탠포드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홀랜드의 SNS 활동 중단 소식에 팬들은 격려를 보냈고 가수 저스틴 비버도 게시물에 사랑의 친구라는 댓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가펀1 전박이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8월 16일 화요일 캐퍼뉴스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직 못하셨으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